예, 8월 6일 시사공감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제 일정이 늦게까지 진행되는 바람에 조금 방송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이제 한 서너 번 시험 방송 성격의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유튜브 방송을 해봤습니다만 여러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조금 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서 좀 짧게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주제 중심으로 조금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사가 단연 뭐 여러 시사들이 엉켜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게 매일경제 쪽에 매일경제를 중심으로 한 시사입니다. 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요. 다른 주제도 있죠. 뭐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짧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한 두세 개 정도로 그렇게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 적용이 될 거고요. 이번 한 주는 일부 요구들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다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 쪽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피로감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뭐 활성화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이 대일반 창구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그렇게 해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시작을 한 거니까 다음 주부터 조금 이제 또 개선이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당장에 가장 핫 이슈가 되어 있는 뭐 깊이 있는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요 이야기 시작 삼아서 보면 그렇습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비례대표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입니다. 지금 집권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는 김병주 의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죠. 지금 와가지고 무슨 훈련 연기 취소 이야기하냐, 이건 너무 늦었다. 뭐 올림픽 경기로 이야기하면 각 지역 예선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본선을 하느냐 마느냐, 지역 예선 하라 그러놓고 뭐 본선 안 할 수 있냐, 조금 뭐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아니냐라고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군 출신으로 또 그 직접 경험자로서 정당한 바람직한 문제 제기죠. 이럴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한미 정상회담 같지 않은 정상회담, 거기서 이야기 있었죠. 백신 받았죠. 모더나 백신 받아왔잖아요. 그죠? 뭐 받겠다 그래가지고 백신도 받아놓고 지금 와서 이제 한미 연합훈련 안 한다. 그 당시에는 뭐 연합훈련 다 정상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 훈련에 참여하는 물품들, 군수물자죠. 군수물자하고 군인들, 미군은 이미 우리나라에 다 도착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죠. 주요 지휘관 회의죠. 그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주요 지휘관 전술회의가 있고 각종 세미나들, 그 전쟁 그 훈련 관련이죠. 훈련 관련해서 예상되는 여러 시나리오별 세미나도 돼 있고 뭐 이런 계획이 다 잡혀 있고 인력 다 들어오고 물자 다 들어와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연기 취소 이야기하면 그 비용 부담은 누가 하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쪽에도 다 가담하잖아요. 연합사, 뭐 합참 이런 데 다 가담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죠? 이걸 왜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연관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엇박자 이야기 들리죠? 뭔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극비로 진행돼야 할 국가정보원 이야기가 자꾸 흘러나온다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북통신선 복원 관련해서도 청와대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소위 박지원 국정원장이 하는 이야기하고가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박지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통신선 복원은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됐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틀리다. 통일부에서도 북한의 요청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통일부 국정원은 다 주무부처이자 핵심 부서에서는 전부 다 북한의 요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와대는 뭐라고 그럽니까? 쌍방이 협의해서 합의한 거다. 그거는 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서로 엇박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정말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서도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도대체 이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죠? 이게 국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보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쪽이죠. 예, 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박지원이가 바로 전날 출석해가 한 이야기예요. 북한의 요청이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 말을 뒤집고 있어요. 이럴 정도로 조금 굉장히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만 우려스러워요. 자, 여기에 오늘 이 이야기요. 자칫하면 또 늘어질 수 있으니까 이야기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매일경제를 위주로 한 여러 주요 일간지들의 오늘 주제 탄소 중립 관련 보겠습니다. 사실상 기업에 대한 선전포고다. 무조건 80% 줄여요. 뭐 이제 대책도 없어요. 자기네들 그 안을 봐도 이게 실현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안이에요. 그죠? 기술이 그만큼 발전해 준다면 이런 가설이 붙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언론사의 언론 보도 내용을 위주로 해서 뭐 더 깊이 있는 거를 학술 연구 정책 토론하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죠? 가볍게 시사를 보면서 우리네들이 이런 우리네들 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 이야기들이 있구나 정도라도 한번 이렇게 자세를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기업에 대한 선전포고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격변하고 있는 산업 환경들, 노동 환경들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급기야 들어오는 뉴스를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우리 그 삼성의 소위 갤럭시 폰 세계 주요 시장의 1위 자리, 판매 1위 자리, 뭐 영업이익은 전혀 뭐 게임이 안 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플 이런 데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후발주자 중국 업체 오포라는 이런 업체, 화웨이도 아니고요. 그런 업체도 밀린다는 거잖아요. 16개국 주요 판매국이죠. 16개국의 1위 자리를 이미 중국 업체들이 내줬다. 밀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삼성도 사실은 위기예요. 마땅한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예. 자, 이와 뭐 그런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제 이 탄소 중립 이야기 참 무슨 연유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연유인지. 탄소 중립이 꼭 에너지 관련 그거 하나 탈원전 하나만 한다고 탄소 중립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이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이 안대로 하면 시나리오가 한 3개가 되는데요. 30년 뒤죠. 2050년이면 약 30년 뒤에 탄소 중립에 도달하겠다라는 목표로 시나리오를 짠 데 보게 되면 일단 발전 기준입니다. 석탄 발전, 액화 천연가스 발전, LNG 발전이죠. 이거를 최소화하겠다. 아마 석탄이나 LNG는 이해가 돼요. 긴급한 수요 이외에는 이전에도 써오지 않았습니다. 석탄 발전 이전에도 그렇게 써오지 않았어요. 특별히 뭐 수요가 생기거나 이럴 때에 비상발전용으로 갖고 있었지 그렇게 써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 화력발전이죠. 화력발전하고 LNG 발전이 자주 동원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전 인맥들을 통해서 들으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석탄 발전 화력이죠. LNG 발전 이것도 역시 화력으로 들어갑니다. 큰 틀에서는. 근데 LNG 쪽은 조금 다르게 이전에도 취급을 해왔어요. 이걸 줄이고 최소화하고 소위 말해서 태양광, 풍력 이런 쪽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96%에서 이걸 최소치입니다. 최소치 96%에서 100%까지 감축하겠다라는 이 안인데 이 세 가지인데요. 예.
이 감축 수단으로 제시된 기술들이 재미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아직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 상용화 단계에 와 있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 연구 단계에 있는 가설 단계에 있다라고 해도 따갑게 이야기하면 과언이 아닌 그런 어떤 기술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낳을까요? 기업에게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고용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그죠? 비용 부담이 되면 고용을 줄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고용 부담, 비용 부담 다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일자리를 줄여서라도 원가 절감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문제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 안을 보게 되면 그겁니다. 이 소위 온실가스라고 이야기하는 현재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고 2018년 기준에 6억 8,63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순 배출량인데 이거를 2050년까지 2,540만 톤까지 줄이는 방안, 2,540만 톤, 1,870만 톤, 그 다음에 제로 톤으로까지 이렇게 줄이는. 그러니까 6억 톤, 지금 6억 8,630만 톤, 지금 현재 2018년 기준 순 배출량인데 이거를 2,540만 톤으로 줄이겠다. 여러분 수치로만 보셔도 굉장히 급격하다는 걸 아시겠죠. 심지어는 제로 톤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이게 세 가지 아니에요. 2,540만 톤, 1,870만 톤, 제로 톤. 이 세 가지 아닌데 네. 이거를 지금 다 어떤 의미에서 손을 대겠다는 거잖아요. 이란이 가장 그래도 점잖은 아닌데 석탄 중심의 화력 발전 7기, 7기는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기존 산업 에너지 체계죠. 에너지 체계를 일부는 유지하도록 하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하고 LNG 발전만 비상 대비용으로 두는 거, 이게 두 번째 안이고요. 그게 아무리 급격하더라도 이 안 정도 하다못해 1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 전기라는 거는 저장성이 없잖아요. 전기는 쓰든 안 쓰든 간에 필요한 수요 예측이죠. 예측이 되는 수요량만큼은 늘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기라는 거는 생산해버리면 바로 그냥 허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죠. 안 쓰게 되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발전소 바로 돌리면 이게 수요처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를 생산할 때까지 이게 일정 단계까지 출력이 올라와줘야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뭐 스위치 넣는다고 이게 바로 그냥 우리 뭐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틀듯이 온 스위치 넣는다고 바로 전기가 만들어져가 막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이게 예비 기간이 필요하죠. 발전이 생산돼서 공급하는 데까지 시간도 걸리고요. 그렇죠. 아무리 빛속도로 이동하는 전기라고 하지만 이동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그리고 거쳐야 될 공정들이 있잖아요. 제품으로서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자, 이거를 다 무시하고 이거 지금 비상발전용으로 기존에도 있었거든요. 점차 그런 개념으로 다 정돈이 되어 있었어요. 수력하고 원자력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소위 친환경 에너지였죠. 이전 개념으로. 그 중심으로 다 에너지 체계가 개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은 뭡니까? 석탄, LNG 전부 다 중단해버리고 전부 다 그린 수소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 그린 수소가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상용화가 미지수인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다 기업들한테 무조건 80% 감축해라는 건데 참 그렇죠. 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70.8%로 확대된다는 건데 참 글쎄요.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탁상공론입니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 전기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배전이 되고 소비가 되는지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이 인식이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 공급만 조절하는 그 실천 방안 짜내는 이거 어디 대학생 리포트도 아니고 말이죠. 정부 정책을 소위 말해서 탄소중립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했다는 건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했다는 건데 참 의심스러워요.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누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학자들만 있고 전기를 만드는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죠. 이런 쪽이라든지 뭐 수력, 원자력, 한국전력도 지금 몇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화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몇 개 파트로 나눠져 있죠. 이 각 파트들의 의견들을 제대로 종합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간에 이걸 하게 되면 가장 타격이 큰 데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여전히 말이죠.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에요. 여러분. 상당수의 소위 가격 경쟁력이 없는, 노동 경쟁력이 없는 제조업 분야는 중국 등 기타 지역으로 다 이전 얻으면서 비교 우위에서 밀려서 넘어갔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제조업이에요. 삼성전자 제조업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제조업입니다. 폼 만들어 팔고 반도체 만들어 팔고 하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이에요. 이 제조업 쪽에 비용 상승 요인이 되고 일자리에도 직격탄이 될 거예요, 아마도. 지금 배출량 전망치로만 보게 되면 2050년까지, 지금 2021년이니까 뭐 30년이 채 안 되죠. 79.6%를 감축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치가 될까요? 여러분, 일례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걸 보게 되면 최저임금 보셨죠? 예. 지금까지도 지금 그 후유증에서 우리가 그 충격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일선 현장들 보게 되면 뭐 일자리 늘리기라고 하지만 막상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는 뭐 단기 일자리도 없잖아요. 주 52시간 등등등 자꾸 압박해 들어가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맞추어야 되니까, 그죠? 주 52시간을 어기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노동관련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알바조차도 지금 없잖아요. 뭐 15시간짜리 뭐 이렇게 아주 뭐 형편없는 그 일자리라고 할 수도 없죠. 푼돈벌이 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배달, 너도 나도 뭐 애 어른 할 거 없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거 없이 전부 다 배달에 목을 매는 배달의 민족이 되고 있죠.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제조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걸로 보게 되면 뭐 각종 제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자영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음식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넓은 틀에서는 서비스업이라기보다는 제조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자, 어쨌든 이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이게 소위 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암모니아 발전은 아직까지 기술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이론상의 이야기고 연구 과제예요. 근데 이 암모니아 발전이 아직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암모니아 발전 개념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비중을 21%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황당한 정책 토론회가 어디 있어요? 이게 대학 강단에서 어떤 뭐 과제로 제출돼서 과제 토론도 아니고 말이죠. 태양광 풍력 발전, 지금도 여러분, 지금 오늘 정말 이 주제만 하더라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 길어지고 싶어서 자꾸 이야기가 거칠게 됩니다만,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전국의 산림이 상당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주 최소한 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특히 뭐 토요 트랙, 우리 방아 트랙, 토요 트랙 관련해서는 토요일은 아예 온팡 각자 자기의 충전과 휴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갖자라는 그 모토로 정말 자연과 함께 만끽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토요일 하루는 모든 일정을 비워두고 있습니다. 아주 불효불급한 일정이 아니면. 가보면 말이죠. 이게 산불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특별한 어떤 특수 목적으로 그쪽을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위치도 아닌데 산을 온통 막 완전히 황폐시켜 놓은, 뭐 오래된 나무만 베낸다라고 했는데 가보십시오. 오래된 나무만 베는지 완전히 벌초하듯이 다 밀어놔 버리고 축구장 만들듯이 산비탈을 다 깎아놔 버리고 정말 흉물스러워요. 이런 무지막지한, 정말 어떤 의미에서 생각이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산림 파괴죠. 산림 파괴. 이게 뭐 지금 어떤 의미에서 꽤 오래됐습니다. 60년대부터 뭐 길게로 잡으면 벌목 금지령부터 하면 조선시대부터 그 우리 사회에는 이 산림 녹화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만, 뭐 짧게 잡으면 6, 70년 됐죠. 자연보호헌장이 78년도인가 77년도에 나왔으니까, 그죠?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이 태양광 풍력 발전을 하려면 서울 면적의 5배 땅이 필요한 거예요. 직접적인 땅이. 여러분 그 풍력 발전 예를 들면 고랭지 채소하는 강원도 지역 이런 쪽에 한번 가서 한번 현지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밤새 그 풍력 발전기 있죠. 큰 그 바람개비처럼 되어 있는 그 돌아가는 소음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가까이 가보신 분들 계시죠? 윙윙거리면서 소음이 굉장히 크죠. 이제 그걸 듣다가 보니까 이제 피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익어서 익숙해져서 막 그러려니 하지. 소음이 숙면을 방해한다. 일단 사람. 그 다음에 주변이 뭐냐 하면 그 풍력 발전기 돌아가는 주변에 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이 돌아가면서 뜨거운 바람을 밑으로 막 불어버리니까 그 주변 최소 한 20-30m 반경 내에는 다른 여러 가지 역학조사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농작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정도로 직접적으로 이걸 세우기 위한 땅 면적이 5배라면 조금 넓게 잡으면 농경지나 기타 형태로 못 쓰게 되는 땅 주변 부지로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최소한 한 2-3배를 잡아야 되겠죠. 그 여의도 면적의 5배, 여의도가 아닙니다. 이제 익숙해져서 서울 면적이요. 서울 전체 면적의 5배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이게 탄소입니까? 이 좁은 국토에 우리나라 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이런 자료까지 지금 다 보게 되면 정말 이거 황당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그 남한의 국토 면적이 10만 412 평방킬로미터죠. 제곱킬로미터죠. 근데 서울 면적이 그 중에서 605 제곱킬로미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 국토 면적의 0.5%가 서울 면적인데 이거의 5배 직접적으로 땅이에요. 0.5%의 5배니까 2.5%죠. 2.5%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울 전체 크기 상당히 큽니다. 그죠? 예. 자, 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서인데요. 보고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합니다. 전기차 보급률을 97%까지. 예. 그 다음에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겠다. 이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바꿔갈 때 에너지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뭐 해저 터널을 통해 가지고 중국,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겠다. 여러분 전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전기가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남아돌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 남은 걸 왜 사오나요? 이거 쌀 팔아서 죽 써먹는 짓이죠. 이거를 정책이라고 지금 그것도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말이죠. 이거를 버젓이 보고라고 하고 있고 논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진짜 하기 좋은 말로 장밋빛 청사진이지 이거는 개꿈이에요, 개소리예요. 그죠?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참 궁금해요. 한심하죠, 여러분? 그죠?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이론적이지만 이걸 아마 실현하려면 기업들한테 부과되는 비용이 어디 될까요? 수십조가 넘겠죠. 수십조 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기요금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발전 생산 단가가 있어요. 모든 제품 생산 단가, 전기도 제품이잖아요.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산하는데 생산 원가가 들어가고 생산 단가가 있는 거예요. 생산 원가하고는 직접 비교죠. 그 다음에 생산 단가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비용인데 이게 여전히 원자력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예. 신재생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 단계에는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압니다. 예. 수력 다음으로 원자력이 발전 단가가 낮아요. 예. 수력은 터빈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뭐 유지 관리비나 그 다음에 그 댐 시설 공사비 등등 이게 전부 다 발전 단가로 들어가니까요. 뭐 그런 쪽이 이제 들지만 그건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니까요. 이거 지금 이 태양광 풍력 우선에 보기 때문에 뭐 부는 바람에 뭐 내리쬐는 햇빛에 뭐 패널 몇 개 걸어놓고 터빈 몇 개 바람개비 몇 개 돌리면 되지 않냐 뭐 그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유지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자, 이런 거를 지금 70%까지 끌어올려서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97% 최소
최대 100%까지 줄이겠다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 뭐 아모니아 발전 이런 소리 황당한 참 듣보잡 이야기를 빼더라도요. 이거는 실현 불가능할 거예요. 자, 이런 게 실현되면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전기요금 아마도 현재보다가는 최소 2~3배가 전기요금이 오를 거예요. 잘 피부에 안 하다 하시나요? 예. 여기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수소 터빈 이야기, 뭐 암모니아 발전 이야기, 이게 전부요 상용화가 안 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기 모자라면 중국, 러시아 해저 전력망 연결해가지고 수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남북 간에 지금 멀쩡한 도로 땅 위에 있는 길도 지금 오가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슨 나무 나라에서 해저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해저 전력망을 구축해 가지고 전기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입해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소리예요? 이거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들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다른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더 뭐 이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그죠? 신재생 에너지를 70%로 요약하게 되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원전은 7%로 줄이겠다는 건데, 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폭주기 관찰만 다른 거 없죠, 그죠? 태양광 풍력의 전력 생산, 전력 발전의 70%를 맡기겠다. 이거는 그냥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전기 쓰지 말고 그냥 해 빠지면 전부 자고 공장 돌리지 말고 구석기, 뭐죠? 신석기 그거 만들어가 쓰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처럼 대장간, 풀목간 돌려가지고 그렇게 뭐 필요한 물건 만들어 쓰고 그러는 소리는 마찬가지예요. 예. 제철 생산의 한 예만 봐도 그렇습니다. 용광로 있죠. 이걸 전부 다 전기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목표라고 세우는 나라가 없어요. 제철 용광로가 전체 전기로로 바뀐다? 이거는 제철 안 하겠다는 소리죠. 제철 공장의 용광로에 쇠를 부어놓고 쇳물이 끓을 때 한번 정전이 되거나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각 제철소에는 비상발전시설이 늘 있습니다. 정전이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광로에 있는 고로에 있는 주물이 다 그대로 식어가지고 붙어버립니다. 그거 다 새로 재정비하고 이렇게 하면 1년 한두 번만 그렇게 돼버리면 제철소 올 수도 없어요. 이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부터 일반 민수용, 민간용이죠. 민간용 전력도 시원찮아 가지고 각 곳에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죠?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말이죠. 에어컨, 냉장고 좀 아껴 쓰세요. 이게 지역마다 방송이 되고 하는 시절이 되고 있나요?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지금 이런 이 해프닝이 빚어져야 되나요? 참 심각합니다. 지금 에너지 발전 단가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자연보호 헌장 등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 관련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탄소 중립 심각합니다, 여러분. 예, 탄소 중립은 국토 파괴로도 됩니다. 전국이 민둥산이 전국 산이 전부 다 민둥산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강원도 쪽 한번 가보십시오. 예전 강원도 아닙니다. 흉무스러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이번 주도 지금 저도 강원도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나이 든 나무만 한다고요? 전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광 풍력에서 나오는 그 여러 폐자재들 이거 전부 다 처리 불가능한 거예요. 재활용도 안 되고 진짜 골치예요. 쓰레기가 엄청나요. 예. 뭐 그런 이야기까지 전부 하게 되면 할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이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탄소중립위원회의 이야기 이거는 개꿈이다. 개꿈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데 좀 경각심을 갖고 이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좀 내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아서 이거 뭐 내 직접적으로 내한테 뭐 단돈 내 주머니 털리는 것도 아니고 현재적으로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는 정말 우리의 앞으로의 생활 현장이 어떤 형태로 휘몰아칠지 모릅니다. 뭐 그렇죠? 당장에 뭐 기업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업 자체가 지금 이런 어떤
벼랑 끝으로 몰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내 직장, 내 일자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에너지 정책하고 생각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오늘 8월 6일자 시사공감 이야기, 첫 번째 주제인데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좀 정리를 1차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를 갖고 또 오늘 적절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